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이 군사 대국화 길을 가면서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여론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핵 잠수함 도입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은 2017년 9월 한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전략 자산 도입 범위에 핵 잠수함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핵 잠수함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전략 자산 확보에 강한 의지를 피력해 왔습니다. 대통령 선거 전부터 핵 잠수함을 원하는 국민과 군의 여론에 화답한 것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2017년 8월 공개적으로 원자력 잠수함 도입 문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혀 사업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치권도 핵 잠수함 도입에는 모조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도 핵 잠수함의 모델로 프랑스 바라쿠다급 잠수함을 언급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해군은 노무현 정권 때 보수 언론의 대서특필로 원자력 잠수함 획득에 실패한 경험이 있어 이번에 비공개로 핵 잠수함 개발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이미 지난해 4월 핵 잠수함 도입과 관련한 연구를 마쳤고 군사적으로 도입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과 전문가들이 핵 잠수함에 주목하는 이유는 디젤 잠수함이 추적 기술 단점을 보완하려면 장시간 잠항이 가능한 핵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디젤 잠수함은 축전지를 이용해 추진력을 얻는데 축전지를 소진하면 수면 위로 떠올라 스노클을 통해 디젤 엔진을 작동해 충전해야 합니다. 스노클을 사용하면 적에게 탐지될 위험이 높아지고 충전을 위해 추적 임무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적의 잠수함을 후방에서 추적하려면 소나 기능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 지그재그 운항이 필수적인데 적정 거리를 유지하려면 적 잠수함이 1.5배 속도를 내야 합니다. 이때 디젤 잠수함은 최대 속력이 시속 28에서 37km인데 반해 최신 핵 잠수함은 45에서 66km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어 교전이나 추적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최대 추진력을 얻으면 어뢰와 거의 비슷한 속도까지 낼 수 있어 회피 기동에도 용이하다고 합니다. 아울러 디젤 잠수함에 비해 크기가 큰 핵 잠수함은 미사일 발사관이나 어뢰관 수도 많아 공격 성능이 뛰어납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의외의 복병은 소음입니다. 해군 사관학교 연구팀이 지난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핵 잠수함의 소음은 120에서 130dB 수준으로 디젤 잠수함보다 10에서 30dB이 높습니다. 실제로 재작년 1월 중국의 핵 잠수함은 센카쿠 열도 해역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에 탐지돼 쫓긴 적이 있습니다. 결국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단 상태로 해상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고질적인 핵 잠수함 소음 문제도 기술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미군이 건조한 최신 잠수함인 버지니아급 핵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보다 소음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버지니아급 핵 잠수함은 배우 제라드 버틀러가 주연한 헐리우드 영화 헌터킬러에 실제 등장한 잠수함입니다. 핵 잠수함은 기술 진보를 통해 소음을 줄여나가고 있고 소음 측면에서 디젤 잠수함보다 우수한 핵 잠수함이 개발된 상황입니다. 디젤 잠수함보다 소음이 크다는 주장은 과거에는 타당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 잠수함의 방음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재작년 12월 2018년 최우수 연구상 수상자로 김봉기 시스템 다이나믹스 연구실 책임 연구원을 선정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순수 우리 기술로 잠수함 방음 기술을 개발했고 2020년 취역하는 국내천 3,000톤급 중형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에 적용해 시험평가까지 마쳤습니다. 이외에 핵잠수함 크기가 너무 커서 수심이 얕은 서해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잠수함은 원자력 규모에 따라 2,500톤부터 16,500톤까지 다양합니다. 기동성이 뛰어난 4,500톤급의 중형으로 예상한다면 대전 작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핵 잠수함을 건조하거나 도입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막대한 건조 비용과 국제사회의 동의입니다. 도산 안창호함을 건조하는 데 1조 원이 소요된 만큼 이보다 훨씬 많은 개발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러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도 한 척에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개발 기간도
최소 7년 이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이 공개적으로 사업 추진 의지를 밝히고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돼야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잠수함을 건조하려면 연료로 사용할 20% 미만의 전홍축 핵연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2015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따라 한국은 우라늄을 20%까지 농축해 핵연료를 조달할 수 있지만 평화적 이용이라는 단서가 달려있는 게 문제입니다. 핵연료를 제3국에서 수입하면 협정을 피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핵 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 협정의 금지 대상인 핵무기와 기타 핵폭발 장치에는 핵잠수함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제조약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핵잠수함, 문재인 대통령도 핵잠수함을 공언한 만큼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고 이번 정권에서 사업을 시작해야 주변국들과의 전력 공백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